사람의 훈제고기, 저승의 기이한 사건. 작가의 회상, 후이안의 이야기. 후이안의 공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후이안 채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작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뭐죠? 그럼 지금 작가는 알고 있나요? 지금이 정오 10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읽으면 정오 12시가 될 것입니다. 정오 12시에 저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할까요?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밥을 다 드신 후에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배고파져서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후이안의 이야기. 도망쳐, 부모님이 또 싸우고 있어. 다오가 문으로 뛰쳐나가 언니의 손을 잡고 그런 다음 멀리 도망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오의 집은 저승마을에 있습니다. 여행객에게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마을은 홍강 하류의 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음산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다오는 이제 8살입니다. 그의 여동생 레도 이제 8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름은 룽입니다. 중독자이며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성격이 온순하고 고생을 잘 견딥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미인은 불행한 운명을 가집니다. 망은 외모도 성격도 아름답지만 무능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룽은 올해 30세이며 그가 잘하는 일은 술 마시고 여자와 노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지만 남자답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의 조상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회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나태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에게 시켰습니다. 매번 망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망은 약함으로 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는 그녀를 무참히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을 때리고 룽을 던졌습니다. 망은 그의 배 아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 저승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창고 대신 사용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거기에 버려집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지하실을 이용해 술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땅속은 위보다 온도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다오와 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보통 그들은 멀리 숨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룽이 깊이 잠들 때까지 두 아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식은 밥을 찾아 먹습니다. 이전에도 룽이 아내를 때린 후에 잠시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와 그 여자가 3일 동안이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듣게 됩니다. 바닥에서 손톱이 긁히는 소리. 레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다오는 더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한밤중에 그곳에서 금기가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두 아이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망은 자주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강가로 나가서 저녁 어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주로 어업입니다. 남자가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망은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게다가 남편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무능력하고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집을 나간 후 오늘 오후에 룽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화라고 부르는 여자입니다. 다오아레는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곧바로 집 뒤로 숨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와서 집이 비린내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룽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오. 왜? 너희들은 어디 있니?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오는 천천히 동생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룽은 눈을 부릅뜨고 욕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냐? 입을 열지 않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다오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룽은 짜증이 났습니다. 작은 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명령처럼.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 내가 너의 혀를 뽑아버릴까? 다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레는 언니가 맞을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요. 우리는 엄마가 어디로 간 건지 몰라요. 룽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그는 망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하실에 던졌습니다. 지하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그는 집에서 망을 풀어주는 걸 잊었습니다. 룽은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는 음식이나 물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망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그 생각에 룽은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망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룽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래로 내려가 망의 시체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망을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 그 악몽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이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 그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룽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연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룽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다음에 이 구덩이는 너를 위해 남겨둘게. 하늘을 올려다보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구름이 흩어지고 끝없이 주변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룽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곧 그 여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룽은 혀를 차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막고 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망의 시체를 끌어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방이 열리자 룽은 놀라서 멈췄습니다. 망이 거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망이 아직 살아있다니. 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눈을 몇 번 비비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망이 맞았습니다. 그리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룽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망, 너 아직 살아있었어? 망은 빗을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룽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등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묘했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룽은 망의 얼굴 반쪽만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룽이 너무 세게 때렸던 탓에 망의 이마에는 여전히 말라붙은 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뺨. 룽은 중얼거렸습니다. 너 아직 안 죽었어, 망. 너 사람인지 귀신인지?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룽이 예상한 대로 어둠이 깔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래서 다시 룽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룽, 나 좀 열어줘. 룽은 망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젖은 옷이 몸에 붙어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룽은 주저했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안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명령했습니다. 망은 어디 있지? 밥 좀 하고 주점에서 술 좀 사와. 맛있는 요리도 준비해. 망이 고개 숙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 망의 옷을 가져와서 갈아입어. 조금 기다려. 잠시 기다리세요. 밥이 금방 준비됐어. 잘 모르겠어.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 뭐지? 룽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과라고 불렀어. 과가 지나고 나서 옷을 입고 나왔어. 그때 망이 나타났어. 밥과 국을 상에 올렸지. 룽은 놀라며 말했어. 망, 너 이렇게 빨리 요리했어? 지난번 싸움이 너를 깨우쳐준 것 같아. 룽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 그들은 기뻐했지만 망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어.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지. 다오아레는 문 뒤에서 안을 지켜봤어. 그들은 먹지 못했어. 그저 손가락으로 간절히 훔쳐보는 것뿐. 오늘 그들의 엄마는 정말로. 망은 평소처럼 온순했지만 보통 때는 룽이 그녀를 데려오면 망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 그녀는 직접 반항했지. 룽과 큰 싸움을 했어. 맞고 다치더라도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룽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렸어. 그리고 아저씨도 함께 즐겼지. 룽은 망이 서 있는 걸 보고 말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먹는 거 보려고? 너가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먹어? 맛이 없어져. 부엌에 가서 물 끓여. 내가 샤워할 수 있게. 빨리. 망은 룽을 돌아보며 음험한 표정을 지었어. 아저씨는 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으며 룽을 조롱했어.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해? 평소엔 정말 무서웠는데. 룽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 지난번에 내가 그녀에게 충분히 기억하게 했지. 안심해. 그런 애는 그저 너를 위해서만 존재해. 그들은 서로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서로의 기분을 만끽했어. 그들은 들판에서 떠도는 소리처럼 배부르게 먹고 취한 후 두 사람은 서로 몰래 만나고 있었다. 늦은 밤에 문을 닫고 몰래 행동을 시작했다. 망의 집안에서 말이죠. 게다가 룽은 변태가 되어 망에게 그를 위해 부채질하게 했다. 그의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망은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명령을 수행했다. 룽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사나운 호랑이를 길들였다고 믿었다. 그 호랑이는 바로 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기뻐했다. 다오아레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보고 식탁으로 달려갔다. 음식을 쪼개어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배고팠다. 그런데 막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두 아이는 몸을 숙이고 토해냈다. 오늘의 음식은 정말 형편없었다. 아니, 끔찍하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새로 나온 음식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이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뱃속에서 두 아이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물을 마시고 계속 구토했다. 너무 배고파서 다오가 부엌으로 뛰어갔다. 바닥에 남아있는 쌀을 긁어모아 두 자매를 위해 밥을 지으려 했다. 젖은 장작으로 불이 붙기까지 오래 걸렸다. 힘겹게 마침내 밥이 생겼다. 그때 두 자매는 서로 밥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오는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부풀어 오른 얼굴로 멍이 들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망은 천천히 불 옆에 앉아 대나무 막대를 꺼내기 시작했다. 망에게서 끔찍한 비린내가 났다. 밥의 향기를 압도하며 다오는 망을 바라보느라 먹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망이 아직도 피가 흐르는 붉은 고기를 찔러 넣는 것을 보았다. 그 고기는 여전히 피가 맺혀 있었다. 대나무 막대를 들고 불에 구워내기 위해 올렸다. 지금 다오는 비린내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조금 후 비린내가 사라지고 훈제 고기 냄새가 퍼졌다. 다오아레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비록 깨어있지만 망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두 아이의 그릇에 직접 고기를 담았다. 망의 입가가 미소를 지었다. 만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맛있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그날 밤 마침내 두 아이는 고기를 먹었다. 아이들은 배가 부른 채로 침대에 올랐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룽은 눈을 뜨고 사람이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갔다.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룽은 욕을 하며 이런 젠장, 개 같은. 고기를 다 먹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딱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룽은 문득 무언가를 느꼈다. 개가 훈제 고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의 콧구멍이 반응했다. 룽은 안으로 들어갔고 망이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보았다. 화가 사라졌다. 룽은 만족하며 식탁에 앉았다. 배부르게 먹은 후 룽은 예전처럼 집을 나섰다. 술집으로 향했다.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만 그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룽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모두 망 덕분이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그가 돌아올 때마다 모든 돈을 긁어 모았다. 망은 모아두고 집을 나가 놀았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아내에게 돌아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다. 모두가 말하기를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 오른쪽. 그도 예전에 아내에게 똑같이 대했다. 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는 망의 차례입니다. 시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게 될지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는 여성의 존엄과 생명은 무시당합니다. 망은 아마도 룽과 평생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도 결국은 망의 시어머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룽을 피해 도망치는 것,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에게는요.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룽이 망을 상자에 가두고 다시 돌아와서 망을 풀어줄 때까지 바오와 레는 낮에 엄마를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도 망은 아이들과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망은 자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룽이 돌아올 때까지 그제야 그를 위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와 레는 결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들은 자주 고기와 밥을 먹었으니까요. 아이들이니까 그저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별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놀고 먹는 걸로 룽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애인을 데리고 말이죠. 정말 하늘이 잘 엮었습니다. 정말로. 물고기와 물고기, 말과 말처럼 무능한 자들, 룽처럼 게으른 자들이 오히려 그런 여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단지 몸을 이용해 안락함을 얻으려 할 뿐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2명의 남자와 함께 또 1명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약 5살 정도. 그 아이는 룽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룽은 자신의 아이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룽과 애인의 자식입니다. 그는 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룽이 선언했다. 그 아이는 그의 사생아라. 그리고 그의 애인. 그는 망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정말 쓸모없는 여자야. 오늘은 너와 후에 바오를 데려올 거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살게 할 거야. 너와 두 아이는 그들을 잘 모셔야 해. 알겠어. 그 아이는 꽤 똑똑해. 하지만 나이에 비해 영리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소리만 지르고 아무 말도 못하거든. 2개. 음식을 가져와. 할머니. 다오와 레가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5살짜리 바보가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후에가 화를 내며 말했다. 조용히 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룽도 아이를 달래며 무릎을 꿇었다. 응, 바오야, 착하게 굴어. 조금만 기다리면 음식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 아이는 룽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룽의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룽은 화가 나거나 짜증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들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꼈다. 그는 망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명령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바오야, 형이랑 밥 좀 해. 예전처럼 남편이 애인을 데려오는 걸 보았을 때 망은 화를 내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룽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일을 했다. 마치 충실한 노예처럼 룽을 매우 만족하게 만들었다. 그 기회에 너는 향기 나는 물도 끓여. 조금 후에 후에가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알겠어? 룽이 망에게 명령했다. 그는 애인인 척했다.
후에는 망이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집 안에서는 룽의 목소리가 내려갔다. 룽의 연기가. 너도 보았지? 이 집에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야. 하나는 하나, 둘은 둘. 내 아내는 감히 반박하지 않아. 너는 여기서 편히 있어. 그녀는 너를 모셔야 해. 마치 한 여인을 모시는 것처럼. 바오가 의자에 앉아 마치 어린 왕처럼. 푸다오 자매를 가리켰다. 룽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녀는 말했다. 이리 와. 다오가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다. 룽이 그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오를 부르며 다오가 듣지 않으면 확실히 맞을 것이다. 다오는 천천히 바오 앞에 나아갔다. 그는 즉시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등을 돌려. 무릎 꿇어. 바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바오는 즉시 다오의 등에 올라탔다. 그녀를 말처럼 타게 했다. 그 장면을 보며 그 여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바오는 꽤 뚱뚱했다. 반면 다오는 가장 마른 아이였다. 그녀는 반쯤 기어가다 무릎을 꿇어 바오를 넘어뜨렸다. 그 넘어짐이 바오에게 아프진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화를 내었다. 즉시 다오에게 벌을 주었다. 룽의 여자에게. 다오는 아버지의 매를 두려워해 입술을 깨물며 그저 울며 엄마를 부를 뿐이었다. 하지만 망은 여전히 주방에서 바쁘게 룽과 그의 연인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를 구하러. 이전의 망과는 정반대였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은 반드시 달려갔을 것이다. 룽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지금 망은 마치 그림자처럼 무기력했다. 룽의 모든 악행에 무관심했다. 그날 밤 바오 아래는 장작창고로 내려가야 했다. 자고 싶었지만 바오가 누워서 슬펐다. 잠자리에 들 무렵 망은 발을 씻기 위해 물을 가져왔다. 발이 물에 닿자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너무 더워. 내 피부를 벗기고 싶어. 룽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연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며 즉시 망을 때렸다. 그리고 물통을 망에게 쏟았다. 욕을 하며 단순한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망은 밥을 차리기 위해 일어났다. 빈 물통을 들고 어설프게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망은 계속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망은 계속해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룽과 그의 애인에게는 룽은 정말 변태 같은 놈입니다. 그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목격하는 순간에 그의 더러운 불륜을 말이죠. 하지만 룽이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그의 애인이 이전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룽은 분노하며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후회를 찾았지만 룽은 짜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오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망이 준비한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어 씹었습니다. 룽은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떠났지만 아이는 데려가지 않았으니 룽은 바오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망이 바오를 키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오는 여기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이 여자가 없으면 다른 여자가 있겠죠. 룽은 누구에게도 진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회 같은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오는 배가 부르며 룽은 바오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두면 소리 지르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을 때만. 식탁에서 룽은 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망이 룽을 위해 요리한 고기는 아주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룽은 다 먹었지만 그게 무슨 고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에게 물어보자 망은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고기라고. 룽은 폭력적인 남자였지만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시에 마지막 고기를 먹을 때 그의 눈은 갑자기 남아있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 위에 끈적한 꿀 색깔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집어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남자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입은 꽤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은 꽤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방금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의 손톱이었다. 룽은 즉시 벌떡 일어났다.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그가 몸을 움츠릴 때 룽은 망이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잔인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룽은 반응할 틈이 없었다. 망은 나무를 높이 들었다. 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그의 머리에 내리쳤다. 룽은 바닥에 쓰러졌다. 차가운 상태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룽은 주변이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고 악취가 났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길을 찾았다. 10걸음 정도 나아가자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계속 헤매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룽은 두려움에 질려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룽은 고개를 들었다. 정사각형의 구멍이 열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부의 침대 바로 아래였다. 망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룽을 바라보았다. 이 어두운 곳에서 위를 바라보니 룽은 흐릿하게 차가운 눈빛과 함께 망의 잔인한 웃음을 보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망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녀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룽은 소리쳤다. 망, 나를 풀어줘. 이 끔찍한 여자. 너는 나를 가두다니. 내가 올라가면 너를 죽일 거야. 망의 목소리는 저승에서 온 듯 음산했다. 그래. 그럼 올라와 봐. 말을 마친 후 망은 천천히 지하실 문을 닫았다. 룽의 무력한 비명과 함께 저승의 마을에서 집과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변은 음산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룽의 비명은 그렇게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그와 함께 갇혀 있었다. 지하실 문을 두드리며 룽은 망에게 3일 동안 굶주림을 당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넷째 날이 되었다. 어디선가 쥐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도. 하지만 그의 조상들은 매우 빠르게 도망쳤다. 아마도 배고픔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 쥐를 잡았다. 그리고 죽여서 먹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룽은 망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지하실에서의 날들, 그도 지금처럼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망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망은 룽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날 지하실의 문이 열렸다. 망이 그에게 던졌다. 훈제 고기 한 조각을. 룽은 오랫동안 굶주렸다. 음식을 보자 두 눈이 반짝였다. 그는 훈제 고기를 한 입 크게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멈칫했다. 너무나 익숙한 냄새. 그것은 망이 어제 그에게 준 고기가 아니었다. 룽이 잘 알고 있는 고기. 그 출처가 무엇인지. 룽은 깜짝 놀라 고기를 멀리 던졌다. 그는 눈을 들어 망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망아, 날 용서해줘. 제발 날 용서해줘, 망아. 하지만 망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망은 단지 악독하게 웃었다. 그리고 지하실의 문이 천천히 룽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닫혔다. 5째 날이 되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룽은 어제 망이 던진 훈제고기를 먹기로 했다. 그는 먹으면서 울었다. 마치 맞은 아이처럼. 그날 이후 룽은 매일 그런 고기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이 없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룽은 두 여자의 실종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데려온 오랫동안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인지 그는 심지어 정신을 잃어버렸다. 두 여자의 실종 이유. 그를 데려갔다. 지하실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심지어 정신을 잃었다. 정말 그럴까요? 밤에 울부짖는 홀령들이 있죠. 룽은 점점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들. 주점에서 나는 소리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 살해된 자의 소리였다. 바오는 어머니의 실종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음식만이 중요했다. 망은 매일 그를 위해 바오와 레를 앉혔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남동생을 잘 돌보라고 했다. 밤마다 다오와 레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곤 했다. 그 소리는 집안 어딘가에서 울부짖는 듯했다. 아마도 그들의 부모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아이가 확인하려 할 때마다 망은 그들을 겁주곤 했다. 문을 열면 그들은 망이 안에 있는 걸 보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레는 조용히 언니에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그건 엄마가 아니야. 다오도 여동생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똑똑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숨겼다.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불확실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두려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명목상만 존재했다. 실제로는
그녀와 여동생을 키운 것은 망이었다. 지금 망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이전의 온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다오는 이제 정말로 고아가 된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 다오 언니. 내가 다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아이는 이불에 감싸여 서로부터 누워 있었다. 괴상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하얀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다오는 오래도록 침대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얀 방 안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밖에 달빛이 방을 비추며 다오가 보았다. 한 사람의 그림자.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분명히 그건 망이다. 망은 천천히 다가왔다. 두 아이를 내려다보며 망에게서 비린내가 풍겼다. 그 냄새에 다오가 메스꺼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술 취한 척하기 위해서. 망은 손을 씻었다. 아이들을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다오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방금 전처럼 그녀는 숨을 참아야 했다. 다음 날 해가 막 뜨자 다오가 깨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처음에 그녀와 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최근 집에서 그런 소리가 자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오는 깨달았다. 그 울음소리는 쭈이의 소리였다. 저쪽 소나무 언덕에 사는 쭈이는 그녀의 어머니와 친했다. 보통 두 사람은 함께 물고기를 팔러 다녔다. 오늘 이후로 쭈이가 여기로 와서 울고 있었다. 다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문틈으로 보니 어머니가 쭈이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나왔다. 덤불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결국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다. 쭈이는 남편에게 맞고 쫓겨났다. 이곳의 남자들은 술에 의존한다. 많은 이들이 술로 슬픔을 잊으려 한다. 힘든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술로 더 나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일으켜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쭈이의 남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망은 그를 독려했다. 쭈이는 한참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일상적인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의 슬픔은 잠시 미뤄두고 생계를 챙겨야 했다. 사람들은 쉽게 배고픔을 잊지 못한다. 이런 일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흘 후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쭈이가 실종되었다. 쭈이는 남편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끝까지 정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쭈이에 대한 소식을 찾으러 다녔다. 며칠 동안 망은 생선 장사를 접었다. 주점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주점은 밤에만 열렸다. 안주로는 훈제 고기를 제공했다. 넓은 손님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가장 끌리는 점은 망의 주점이었다. 손님들에게 빚을 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손님들이 망의 주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손님 대부분이 불량배들이었다. 정직한 사람은 몇 없었다. 소박한 사람들, 그날 밤 집에 없던 사람들,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망의 주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자주 드나들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누가 알았겠는가? 룽이 바로 아내에게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매일 훈제 고기 한 점만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한 남자 이름은 닷. 호색적인 성격이었다.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망의 주방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다. 온갖 더러운 짓을 하려 했다. 그의 더러운 손이 망에게 닿으려 할 때 갑자기 멈췄다. 마치 그가 방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닷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보았을 때 갑자기 망의 얼굴과 마주쳤다. 망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닷, 뭘 찾고 있어? 닷은 자신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다. 망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검은 눈이었다. 빛이 전혀 없었다. 정말 기괴했다. 닷은 본능적으로 떨렸다. 망. 너 괜찮아? 눈. 너의 눈이. 그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 다음 그의 모든 정신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망의 눈처럼. 망은 그를 향해 물체를 던졌다. 망은 도구를 던졌다. 무거운 몸을 끌어내고 달개 시체를 창고에 넣었다. 집 전체가 망의 저주에 휩싸였다. 비린내가 다시 퍼져나갔다. 끔찍한 상황이었다. 마을의 남자들은 신비롭게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그 사이에 망의 주점은 여전히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여서 추측했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에 대해 어떤 이는 말했다. 저승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 악기가 활개치고 있다. 사라진 남자들은 분명 악기에게 잡혔다. 이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승에서 귀신 사건이 있었다. 망의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다. 한 남자, 통이 이야기했다. 그때 여자, 닭과 도망치기 전에 악성 부적을 숨겼다. 시댁 땅에다. 그로 인해 남편은 병이 들었다. 심지어 그는 어떤 동물도 기를 수 없었다. 그들의 운명은 주인과 같았다. 그럴 수 있나? 남편은 능력 있는 무당을 초대해야 했다. 부적을 풀기 위해서. 그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무당은 집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마을이 망했다. 통이라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환생과 업보에 대해 예전에 저는 5살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꾸 이렇게 말했죠. 나는 총무당의 무당이다. 세상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당은 남편의 부적을 풀어준 사람이다. 이름은 탐이다. 주점의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통은 손을 들어 모두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마을에선 사람을 잡아가는 귀신이 나타났다. 7일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 사라지고 다음 희생자는 소나무 언덕에서 보름달이 뜰 때 모든 것이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두가 등골이 오싹했다. 땀이 흐르고 있음에도 그들의 이마 위에 후이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밤이 바로 이 밤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아이의 말이 소나무 언덕에 가면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평소 이 남자들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자정이 지나자마자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망의 집에서는 기름 램프가 여전히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남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서 붉은 천을 끌어올렸다. 나무로 만든 하나의 상자를 끌어올렸다. 잡다한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강 건너편에는 바오가 있었다. 그는 망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고기다. 바오가 고기를 원한다고 했다. 망은 즉시 나무로 된 도구로 상자를 3개 쳤다. 큰 소리가 났다. 바오는 즉시 조용해졌다. 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시 말했다. 바오는 작아진 듯했다. 배운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배고프다. 무당이 고기를 원한다고 했다. 지금. 망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훈제 고기 한 접시. 바오에게 큰 조각을 주며 그 아이는 어리둥절하게 먹었다. 맛있다고 하며. 최근 저승 마을에서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노래를 흥얼거렸다. 뭐지? 그들은 들었다. 소나무 언덕의 바람.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 귀신이 뒤따르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했다. 숨바꼭질 놀이. 이 노래의 출처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진함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우연히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부모를 걱정하게 했다. 그곳에 있던 남자들 중에 망의 주점에서 툰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보였다. 보는 통 선생님의 조카였다. 룽 집안의 사건이었다. 보는 꽤 똑똑했다. 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룽 집안의 사건은 온 마을이 다 알았다. 하지만 2가지 일이 있었다. 통 선생님의 조카이기에 보는 알았다. 첫 번째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다이기 편지를 남겼다. 그 안에는 모든 비난의 말이 담겨 있었다. 남편을 저주하는 내용이었다. 자손을 끊겠다고
통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는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다익은 시댁을 미워했기에 쓴소리를 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가 다익 집안의 남자를 저주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겨냥하는 것과 같았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아들이 잘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두 번째 일은 통 선생님이 죽기 전에 예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20년 후 저승마을은 큰 재앙을 겪을 것이다. 현재 그 예언은 실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통 선생님이 죽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저승마을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신비롭게 사라지는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언가 매우 기괴한 것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빨리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두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쭈이가 이야기한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아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쭈이가 말한 그 아이는 구 선생님이 환생한 아이입니다. 보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에 다오의 집으로 가서 소나무 언덕에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는 추측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구 선생님이라면 귀신을 잡기 위해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두운 밤, 보와 그의 친한 친구 쭈이는 소나무 언덕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와 마찬가지로 쭈이도 호기심에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가 언덕에 올라간 모든 친구들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마을에 귀신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유일한 무당은 구 선생님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무당을 초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보아 쭈이의 행동은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마을의 귀신 사건이 밝혀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달이 아직 높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보아 쭈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나무 언덕으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 시간에 매우 고요했습니다. 바람과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달빛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추어 땅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가 앞서가고 쭈이가 뒤따랐습니다. 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우린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 그냥 지켜보면 돼. 다오, 너 애들 할머니 기억나? 뒤쪽에 있어. 다오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듣고 있어. 조용히 밤이 깊어가. 소나무 언덕은 고요해. 귀신이 찾아왔어. 다오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 보가 갑자기 멈춰섰다. 다오가 보의 등에 부딪혔다. 보가 아주 작게 말했다. 뭐가 있어, 다오? 무엇을 보았어? 보가 주위를 살폈다. 언덕의 정점이 눈앞에 고요한 공기, 무섭게 느껴졌다. 아까는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소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어. 보가 입에서 중얼거렸다. 소나무 언덕은 바람이 잦아들었다. 보가 다오를 향해 놀라며 말했다. 거기서 나타났어. 빨리 숨을 곳을 찾아 서둘러. 다오가 말할 틈도 없이 보가 자신의 손을 잡아 숨을 곳을 찾았다. 보가 돌아서 다그쳤다. 다오, 너 괜찮아? 빨리 도망쳐. 보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마치 끔찍한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목이 떨렸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는 다오의 얼굴을 보며 다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얼굴은 뼈만 남은 듯. 두 눈이 깊게 패였다. 마치 굶주린 귀신의 눈처럼. 그건 다오가 아니야. 다오는 어디 간 거야? 보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목이 막혔다. 배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래를 쳐다보았다. 끔찍하게도 칼이 자신의 배에 깊이 박혀 있었다. 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몸이 뒤로 넘어졌다. 칼이 빠지자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둥근 달이었다. 붉게 빛나며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멀지 않은 덤불에서 다오는 슬픔을 해결한 후 보를 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오의 눈앞에는 다소 낯선 모습이 있었다. 보가 검은 망토를 입고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주위의 공기,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투에는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다. 그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의 행동이 가까워졌다.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때 투에가 생각한 사람은 바로 보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까의 보와 같았다. 투에는 그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낯선 자였다. 악마처럼 창백하고 흉측한 얼굴을 가진 그의 입은 피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는 한 시체 위에 앉아 있었다. 배가 갈라진 상태로 투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가 깨달은 것은 땅에 누워있는 불행한 자가 바로 보였다. 투에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뒤에서는 괴물이 물어붙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피가 묻은 채로 투에를 향해 계속 찔렀다. 투에는 멈췄다. 너무 두려워서 몸을 움츠렸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고 즉시 투에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무기를 가진 자와 함께 그가 투에를 눌렀다. 칼을 그의 가슴에 찔러 넣으려 했다. 생존 본능이 치솟았다. 투에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자신의 몸에서 밀쳐냈다. 그리고 도망쳤다. 투에가 그를 다치게 했는지 아니면 그가 투에를 놓아주기로 했는지 더 이상 그가 투에를 쫓지 않았다. 망의 집 안에서는 불빛이 여전히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피의 비린내가 부엌의 특징이 되었다. 양념을 한 후 그 고기를 걸어두고 불 속에 넣었다. 망은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어두고 확인했다. 두 딸이 자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깨어있는지. 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매일처럼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는 사람의 해골을 지하실에 던졌다. 자신의 침대 아래에서 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막 떠났을 때 다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최근 며칠 동안 엄마가 이상한 고기를 주었다. 밤마다. 다오는 자주 들었다. 이에서 나는 소리와 손이 스치는 소리. 자신의 집안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아주 작았다. 심지어 그녀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다오 앞에. 그들은 피로 물든 몸을 끌며 다가왔다. 모두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다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을 잡으려 했다. 그들이 붉은 팔을 다오에게 뻗을 때마다 그녀는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국수가 쏟아진 듯. 어젯밤 처음으로 그녀는 할아버지를 꿈꿨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 이상 훈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리고 이 집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더 묻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빨리 사라졌다. 그가 나타난 것처럼. 할아버지를 꿈꾼 이후 다오는 이 집에서 느낀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음 날 망이 고기를 주었을 때 다오는 엄마가 떠난 후 살물에 던져버렸다. 그녀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는 자고 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흐르고 마치 고양이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마도 다오처럼 악몽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밤들처럼 마당에서는 밝은 달빛이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다오에게 상기시키듯 할아버지의 꿈에 대한 경고를. 이 집에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다오와 레는 아직 매우 어리다. 하지만 지금 이웃집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웃집에 가서 잘 지내고 있나요?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8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다오는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무서운 생각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승마을에 두 가지 소식이 퍼졌습니다. 하나는 바오의 실종입니다. 두 번째는 다오가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오의 아내와 아이들은 울며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오의 아내는 마을을 떠나
무당을 초대해 다오의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아무도 다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오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가르쳐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여자를 만나면 괜찮았지만 남자를 만나면 즉시 다오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만난 듯 두려워했습니다. 무당이 초대되었을 때 다오의 아내인 홍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묶어 무당이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당은 다오가 귀신에게 혼이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야 다오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를 잡아간 귀신은 수컷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 마을에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무당은 각 집에 문 앞에 붙일 부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절대 밤에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당이 한 말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무당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오의 아내는 저녁이 되면 모자를 들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공기 속에서 외치며 홍 엄마와 다오가 어디 있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정말로 다오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망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신이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보름달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형과 함께 소나무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무당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귀신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정말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악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듣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웠습니다. 소나무 언덕은 바람이 잔잔했고 귀신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달이 머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뒤따르는 귀신들, 서로 얽혀 있었고 추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할머니가 묘사한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의존해왔습니다. 어업에 관한 일에, 강과 물과 관련된 일에 매일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부터 배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새우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잡힌 새우와 물고기는 먼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통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잡고 여자들은 팔고. 이제 무당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 집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게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막는 게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는 귀신은 수컷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은 여자들을 노리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마을의 아낙들과 처녀들은 자신있게 집을 나섰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할 때 강가로 나가 배를 끌어올리러 갔습니다. 구 선생님은 이름이 시유입니다. 마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무당입니다. 구 선생님은 귀신을 잡으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홍은 망의 주점에 갔습니다. 훈제 고기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망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초대한 무당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실력 있는 무당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귀신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부적이 없으면 잠시 후에 내 집에 와서 구 선생님께 부탁해. 걱정하지 마세요. 홍은 주점을 떠났습니다. 반쯤 가다가 나무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은 두려웠습니다. 홍은 빨리 걸었습니다.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시무시한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생물이라 부르는 이유는 사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두 개의 눈은 깊고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마치 괴물처럼 길었습니다. 홍은 그것에 맞서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운 좋게도 구 선생님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괴물은 누군가가 다가오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 선생님은 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종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홍의 집에 모였습니다. 구 선생님과 함께 귀신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시끄럽게 논의하는 동안 구 선생님은 홍이 가져온 훈제 고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 입도 먹지 않았지만 즉시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이상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나 바로 판단했습니다. 이 고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고기는 어디서 샀어요? 사람들이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구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홍이 대답했다. 네, 망의 주점에서 샀어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구 선생님이 먼저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다. 곤망의 주점에 도착했다. 모두와 함께. 여기는 꽤 평범해 보였다. 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슷했다. 하지만 구 선생님은 달랐다. 그의 눈앞에 집은 어두운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내부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정신을 찢어 놓으려는 듯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망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구 선생님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몇몇 청년들도 따라갔다. 그들은 안에서 나무 더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5살 정도의 통통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보고 소리쳤다. 선생님, 그분이십니다. 선생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세요. 선생님께 고기를 주세요. 투기 즉시 외쳤다. 세상에, 이 아이는 내가 만난 아이야. 자신을 환생한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구 선생님.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 투기 사건을 다시 설명했다.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그의 예언과 함께 구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 즉시 확인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고기 이름이 뭐죠? 아이의 입술이 굳어졌다.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안 돼요. 엄마가 많이 아프게 할 거예요. 구 선생님이 재촉했다. 말하고 나면 고기를 줄게. 아이의 귀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리자 곧바로 반복했다. 선생님 이름은 바오입니다. 이름은 바오. 구 선생님은 그때 돌아서서 투기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속은 거예요. 환생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모두 망의 계략일 뿐입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훈련시켰어요. 모두 망의 계략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구 선생님과 모두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걸려있는 화로를. 모든 조각이 정성스럽게 양념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하지만 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기입니다. 망의 주방에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쭈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두 아이는 바오와 레이입니다. 그들은 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쭈이의 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갔습니다. 다오는 자신의 순진한 말로 쭈이에게 많은 이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다오는 울음소리와 긁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톱이 벽을 긁는 소리, 땅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집에서 밤마다 들렸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가 꿈에서 그녀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경고한 이야기입니다. 쭈이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망의 집에는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훈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망은 먼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돼지 도살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망은 고기를 가져다줄 사람을 고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쭈이는 다오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자주 드나드는 남자가 있나요? 집에 자주 드나드는 남자가 있나요?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쭈이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망은 주점을 여는 것이 사실 먹이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훈제 고기를 위한 재료로. 아마도 쭈이의 남편도 망의 희생자일 것입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쭈이는 그녀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망은 룽 같은 비참한 남편을 두게 되었고 아마도 룽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은 전기가 통하고 악기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 뒤에 분명한 음모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들어서면 악기처럼 끔찍합니다. 하지만 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구 선생님은 이 사건 뒤에 분명한 음모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면 구 선생님은 즉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승의 영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요. 구 선생님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오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아이는 누구니? 너는 알고 있니? 바오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예요. 이름은 바오입니다. 그럼 왜 그 아이가 가두어져 있지? 엄마가 그 아이를 가두라고 했어요. 미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럼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니? 아버지는 집에 잘 안 오세요. 잠시 생각한 후 바오는 덧붙였습니다. 읽어보면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엄마의 배에서 자주 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즉시 망의 지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실의 뚜껑이 집 구석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은 사람을 보내어 자물쇠를 부수게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악취와 끔찍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구 선생님은 불을 켜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혐오스러운 생명체가 지하실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입니다. 용감한 젊은이들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생명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코를 막고 악취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다리를 타고 함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즉시 외쳤습니다. 세상에, 여기 아랫뼈가 정말 많아요. 구 선생님은 즉시 내려갔고 지하실 구석에서 괴물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있었고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한 여성의 시체가 있었고 썩지 않고 오히려 쪼그라들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젊은이들이 괴물을 지하실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빛을 보자 즉시 눈을 가렸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보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자 투에가 군중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세상에, 그게 바로 저와 보를 공격한 귀신이에요. 지금은 낮이고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그 귀신은 룽입니다. 아무도 그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죠. 그동안 모두가 알던 사실은 그는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를 자주 때리기도 했죠. 결국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룽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은 다오를 향해 돌아서서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 구 선생님은 뭔가를 깨달은 듯 다시 지하실로 돌아갔습니다. 각 뼈와 모든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마침내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모든 뼈와 여성의 시신이 지하실에서 꺼내졌습니다. 모두가 그 시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구 선생님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답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망입니다. 모두가 놀라며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신은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았고 망은 최근에도 나타났었죠. 구 선생님은 흑투성이의 뼈를 가리키며 마치 땅속에서 파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뼈 속에서 남아있는 노란색 부적 조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신에 남아있는 부적 중 하나입니다. 이 여성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강한 부적에 의해 감금당하고 지하실의 흙 속에 묻혔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망은 그것을 파낸 것 같고 우연히 부적을 풀어버려 수년간 억제되었던 영혼이 빠져나와 몸에 들어가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점유당했을 때 망은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마지막 의식을 사용해 귀신과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신에게 복수를 원했죠. 그리고 나서 귀신이 그녀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여성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장례업자인 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보자마자 즉시 말했습니다. 카트라는 사람이 장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체를 보자마자 즉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성은 죽었을 때 30세쯤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50세가 되었겠죠. 마을 사람들은 즉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바둑입니다. 그때 바둑이 사랑하는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모두 둑씨의 가족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바둑을 다시 만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이제 갑자기 20년 된 뼈가 지하에서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해 둑씨 집은 많은 불행에 시달렸고 통 선생님을 불러서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3일 후 그는 죽었습니다. 혹시 통 씨의 죽음이 정신 세계의 처벌 때문일까요? 구 선생님은 그 가설을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통 씨는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었으니 그가 죽었는데 둑 씨는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통 씨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면 그가 주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둑 씨가 통 씨를 죽였다면 그가 통 씨가 돌아와 복수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해를 가했는지 모르고 그들은 복수를 원하지만 누구에게 복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카트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 씨가 죽은 지 5년 후 바로 카트 씨가 통 씨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때 통 씨의 뼈가 너무 아름다웠고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둑 씨의 아버지는 유명한 약사였고 혹시 그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죽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언가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유명한 약사였습니다. 혹시 그 노인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아내를 죽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여인이 남자와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여성의 뼈가 발견된 것은 20년 된 지하실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죽은 자는 귀신을 잠재우고 망에 들어가 그로 인해 마을에서 여러 귀신 사건이 발생했죠. 그녀는 마치 사람들의 시선을 이 죄악의 집으로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복수에 막이 내리면 그때는 망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옥으로 가 다시 죄를 감수하게 되죠. 룽을 바라보면 잔혹하고 폭력적인 남자 그리고 바오라는 아이를 바라보면 모두의 머릿속에 업보에 대한 답이 떠올랐죠. 룽과 망이 겪어야 할 업보에 대한 아마 바오처럼 룽도 망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은 가족 전체를 겨냥한 끔찍한 복수를 감행했죠.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무고한 이들이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구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을 도와 불행한 이들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새 아이들 다오, 레와 바오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서로 돌봐졌죠. 정확히 6월의 보름달밤 머리가 빡빡한 아이가 나타났고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을 가진 그 아이는 악기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생을 소나무 언덕에서 끊어버렸죠. 달빛 아래에서 흔들리며 슬프고 고독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슬픔이 가득하죠. 그리고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성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존중받아야 하죠. 그렇게 학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순하고 부드러운 여성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룽 같은 사람처럼 학대하고 욕하고 아내를 구경시키는 그런 행동은 너무 변태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성이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절대 끔찍한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혼내는 정도죠. 들으세요. 절대 여성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성은 기억하세요. 여성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성분들이 아주 기뻐할 겁니다. 보장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 좀 가볍게 이야기해볼게요.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요. 그렇죠? 정말 무겁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가볍게 이야기해볼게요. 조금 풀어보려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